특히 창의적이고 지식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업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과도한 노동은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없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재밌는데? 이런 책을 한 권을 여러분에게 오늘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쇼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그 저자인 이분은 이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미래학자이고 또 그래서 기업을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미래학자이자 컨설턴트고 그래서 뭐 500대 기업들과 20년 동안 일하면서 이 직원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것 같습니다. 일만 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전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휴가를 잘 가야 일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그 트위터 직원들한테 팬데믹 이후에 이제 다 재택근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회사로 돌아오겠느냐 했을 때 돌아오지 않겠다는 직원이 꽤 됐고 그래서 회사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직원은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해고가 아니고요. 집에서 일해라. 언제까지? 내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아는 CEO들이 새로운 일의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은 팬데믹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올 어떤 사회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그 부제가 이거예요. 쇼터. 뭐 짧게 일하자는 뜻인데요.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 하루라는 건 한 달을 30일 혹은 31일로 나눠봤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루 4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키우면 과연 일의 성과는 더 올라갈까? 여러분 한번 그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주 7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막 하루에 10시간 넘게 막 일했어. 막 그러면 막 사업이 성공하고 성공의 원인이 될까요? 그러면 성공하는 건가요? 뭔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왔을 때 몰입해서 일을 했을 때 더 성과가 날까요? 혹시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 권하냐면요. 뭐 스타트업을 하신다든지 뭐 직원 뭐 어쨌든 2명이건 3명이건 뭔가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성과를 내야 되고 꼭 모여서 일하지 않아도 성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이것에 대해서 좀 일의 성과, 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직장의 관리자분들이라든지 읽어보시면은 아마 뭐랄까요, 이 젊은 밀레니얼 세대와 갈등을 줄이면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일해야 성과가 난다고 생각했었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일해야 성과가 난다고 우리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좀 읽어볼게요. 자, 리더들은 경력을 추구하다가 특정 시점에 전환점을 맞이한다. 변함없이 일을 좋아하지만 인습적인 노동 방식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렇다. 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 카스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사인 트리하우스를 설립하기 전 런던의 디자인 기업에서 일할 때 수면 부족에 시달린 나머지 기진맥진해서 의식이 자주 혼미해졌고 내가 거둔 성과에 좌절감을 느꼈다라고 한다. 정말 왜 많은 왜 일 중독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느껴봤을 거예요. 진짜 수면 부족이고 막 기진맥직하고 의식 혼미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거 뭐 성공한다고 뭐야, 이거 성공하면 뭐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장시간 일하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지만 이런 현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뿐입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지식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업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과도한 노동은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없다. 체코 기업인 데브스 공동 창업으로 유명한 마렉 크리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창업하고 나면 빨리 성장해야 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시간 일해야 되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에너지를 쥐어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일하면 끊임없이 성공할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작업 방식, 우리 회사에서 내가 직원들과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것 같아요.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사실 되게 사장들은 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야 뭐 아이들이 다 커서 사실은 일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아이를 키워야 되고 한참 이렇게 뭐 결혼하고 신혼살림 살면서 이렇게 사는 친구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과 자신의 일상과의 리듬을 타야 더 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만약에 조직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일의 성과가 안 나고 더군다나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라면 좀 쉬면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되게 의심이 가잖아요. 야, 일을 오래 해야지 성과가 나지. 뭐 일을 안 하는데 그럼 안 하는데 성과가 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에서 여름 한 달 동안 작년에 2019년에 4일 근무제를 한번 시도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의 1인당 매출 기준으로 생산성이 전년 대비보다 거의 39.9% 증가했대요. 비용 절감 효과도 꽤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설문에서 직원들이 92.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답니다. 또 일의 변화와 영향이 있었다라는 응답이 96.5%, 삶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97%뭐 이렇게 다 대답을 했대요. 오히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 지도자들, 이거는 이제 직원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64%가 직원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얘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사실 이게 일부 좀 이렇게 직원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서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 회사를 나오는 게 아닌 재택근무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협업 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 CEO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코로나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뉴질랜드 총리도 얘기한 거예요. 고용주들이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고려해야 된다.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요. 무조건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근무 환경은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다 됐으므로 이제는 그걸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적용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휴식을 즐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큼 휴식 시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뭔가 되게 충분히 쉬면서 창의적인 뇌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힘도 휴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멈춰야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휴식을 하는 건데 결국 이것이 기업과 개인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인재 채용을 하는데 되게 좋다네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들어올 때 주 5일 근무하는 데 갈래? 주 4일 근무하는 데 갈래? 그러면은 주 4일 근무하는 데 가지 않겠어요? 요즘 같은 때 우리 회사는 매일 나와야 되고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혁신적으로 좋은 인재를 당기기 위한,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데 경쟁력을 가지고 인재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직원들의 연간 이직률이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그렇군요. 또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으로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몰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체 회사를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방식이 많은 스타트업이나 젊은이들의 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있어도 일하는 방식을 뭐 금방 다 채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런 방식을 더디 적용했다가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되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드는 순간 조금 가슴이 덜컹.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유능한 워킹맘들을 채용하는데도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회사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뭐 창업을 하시는 분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인사가 만사입니다. 저도 회사를 경영해 보니까 정말 좋은 직원 한 명은 정말 보물과 같아요. 근데 그 좋은 직원들은 대부분 일을 할 때 어떤 이런 식의 자신의 휴식, 일의 몰입, 이 리듬을 타길 되게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주 4일 아니면 뭐 하루에 단축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휴식을 갖게 하는 그 업무 방식, 그리고 그 업무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회사가 알고 있고 사장이 그걸 충분히 다 판을 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시스템이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장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런 회사는 인재가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작업 방식, 일의 방식의 미래가 그렇게 막 5년 후, 6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미 와 있고 그리고 내년쯤이면 거의 다 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그 인재, 인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있다면 혹은 우리 회사에 좋은 인재가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이 쇼터라는 책은 그 생각의 틀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글쎄 오래된 관행이나 프레임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책 몇 권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읽고 생각을 바꾸고 조금 적용해 보고 그러면서 이 딱딱했던 오래된 관행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인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근무 환경을 만드는 걸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물론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자, 북액션은 그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오랫동안 일하는 게 오히려 일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의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휴식이 그 일의 창의적인 성과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열정대학생분들은요,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직원들 뭐 한두 명은 금방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 조직을 지금 이 쇼터라는 책에 기반해서 조직을
아, 나는 이런 근무 환경, 이런 시간 환경을 한번 짜보겠다. 라는 거, 뭐 재택근무 포함해서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미리 해놓는 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명에서 5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든다면 나는 시간적으로 어떤 작업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MKTV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MKTV가 벌써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정말 구독자 110만 명 이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MKYU, 우리 대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많은 인재가 필요로 해요. MKTV와 MKYU에서 공동으로 여러분에게 입사 원서 많이 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PD입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는 PD분이시고요. 두 번째는 작가분이십니다. 어떤 영상을 찍을지 기획하는 분이죠. 사람도 섭외하고 뭐 이런 일을 맡아서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MKYU에서는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분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개발자분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MKYU에 와서, 이 성장하는 회사에 와서 우리 김미경 대표와 함께 내가 이 회사를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웹 디자이너도 저희가 함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응모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마케터입니다. 디지털 마케터요. SNS도 그렇고 GA 같은 거요, 구글 애널리스트 같은 걸 좀 보고 같이 우리와 공부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MKTV와 MKY는 이렇게 인재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이 성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회사인 MKTV와 MKYU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